정부가 원하는 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열리는 시장도 흥행은 고사하고 낙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대와 나 끌린 것 같아 기분 좋은 이 느낌. 지난해 우리가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설된 시장이니만큼 상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넘사벽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정부가 원하는 입찰가와 사업자가 희망하는 입찰가, 그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최대 20%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이대로라면 올해 열리는 시장도 흥행은 고사하고 낙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청정수소 발전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영상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며 웃어줘 더 좋아해 시간이 24년 결과는 흥행은 실패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입찰 시장을 처음 열면서 처음부터 목표를 했던 경제성 있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 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청정수소 발전을 낙찰시켰다는데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25년 시장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는 일단 24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내 계약 체결이 목표다 보니까 이 분석에 올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입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찰 물량이 6,500기가와트였고 서부 발전을 제외한 발전 공기업이 암모니아 발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중부 발전과 SK가 수소 발전으로 참여합니다. 5개 사업자가 6개 사업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이들이 낸 물량은 6,172기가와트입니다. 입찰 물량 6,500기가와트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입시로 따지면 미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만 보면 남부 발전만 선정됩니다. 납찰 물량이 750기가와트입니다. 이런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정부가 원하는 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공개로 상한가를 설정합니다. 이 상한가를 넘어서면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만들 명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상한가가 해상풍력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건설하면 되지 굳이 청정수소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논리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상한가가 킬로와트아워당 47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낸 입찰가를 보면 남부발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상한가를 훌쩍 넘어서면서 일찌감치 고배를 마십니다. 최대 100원까지 높게 낸 사업자가 있고 나머지도 대동소이했다고 합니다. 상한가보다 최대 20%까지 입찰가가 나온 겁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보조금, 환율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낙찰에 더 유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게 과연 낙찰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들어보신 것처럼 남부발전이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조금과 환율 얘기가 나옵니다. 남부발전은 암모니아 터미널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의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몇 원 정도니까 100원이나 차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환율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시장이 설계될 때부터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컸거든요. 입찰가에 20%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업계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 수치가 입찰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되실 겁니다. 전력거래소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환율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환율을
소비자에게 프레스스루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과연 또 그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입찰 가격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은행권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결과들을 25년 입찰 시장 공고문에는 좀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들었던 많은 영상 중에 발전공기업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입찰가의 20%의 룸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환율이 높아져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부발전은 엄청난 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남부발전은 이런 부담을 안고 입찰가를 왜 낮췄던 걸까요? 삼척화력 사업 전체를 본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해 봅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금융 조건이 좋아서 그렇다는 말도 하지만 금융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논란과 같은 것이죠. 몇 원 정도일지는 몰라도 100원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삼척화력과 다른 발전소는 뭐가 다를까요? 그걸 고민해 봤습니다. 가동률입니다. 삼척화력은 동해안 송전선로 부족으로 송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청정수소 발전으로 가동률이 높아지면 환율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제도에 우선 급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입찰가를 낮춰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는 사실 이걸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가동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로서 굉장히 코스트가 크다는 사실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동률을 보장받지 못해 입찰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목표했던 가동률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업자는 그에 따른 부담을 갖게 되고 입찰가에 반영했던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몰라도 현명한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엔 사업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전력을 구매해야 하다 보면 올해 이제 2,500기가와트 대한 공고가 이미 되었고 물론 750기가와트만 되었지만 단순히 올해 낙찰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언론 정보를 종합해 보면 S&P랑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6,500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구매 비용은 대략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15년을 계약하는 시장이 되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30조 정도의 한전의 재무 부담이 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청정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이 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미 이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든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기후 대응 기금에 충분히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이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둥글둥글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걱정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전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이어지거든요. 정상 과정을 보면 분명 리스크가 큰 사업인 겁니다. 전기요금으로 회수가 가능할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걸 우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입찰에서 국내 청정수소 생산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SK와 중부발전이 국내에서 생산한 청정수소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입찰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겁니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은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미비한 상태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해외 청정수소와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아직까지는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점에서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점점 무너져가. 이번 영상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설된 청정수소 발전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방향성은 좋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부발전이 유일한 낙찰자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대로 입찰이 다시 진행된다면 낙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명한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기대해 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괜찮아